자, 우리 그러면은 오늘은 냉대 한대 기후의 특징과 주민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이 부분은 그렇게 길게 시간을 끌지 않을 것 같아. 아마 짧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조금만 힘을 내서 마지막 온라인 강의도 잘 듣고 학교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먼저 이제 냉대 기후의 특징과 주민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냉대 기후라 하면은 이제 온대 기후보다 조금 더 고위도에 위치하는 곳이고, 냉대 기후는 D 기후지. 온대 기후의 기준이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보다 높은 지역이라고 했지. 이제 냉대 기후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냉대 기후 같은 경우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이번에는 영하 3도보다 낮아야 돼. 그런데 냉대 기후 같은 경우는 냉대 기후가 되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가 더 있어. 냉대 기후보다 더 추운 기후가 있었지? 무슨 기후지? 그렇지, 한대 기후지. 그래서 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보다 낮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온대 기후와 구분을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바로 최난월 평균 기온, 한대 기후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최난월 평균 기온은 10도보다 어떻게 돼야 될까? 맞아,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대 기후 같은 경우는 DF, 냉대 습윤 기후와 DW, 냉대 겨울 건조 기후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러면 F와 W의 차이니까 얘네 둘의 차이는 결국 겨울철에 강수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둘을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대 습윤 그리고 냉대 겨울 건조, 이렇게 두 가지의 기후가 나타나게 되고, 자, 그런데 물론 냉대 습윤 기후가 조금 더 해양, 바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기후이고, 냉대 겨울 건조 기후가 조금 더 내륙,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이긴 한데, 뭐 그렇게 큰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지는 않으니까 이제 전반적인 냉대 기후의 특징에 대해서만, 특징과 주민생활 하나로 엮어서 알아두면 충분할 것 같아. 먼저 냉대 기후에서는 어떠한 식생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지역은 이제 수목 기후다 보니까 나무들이 잘 자랄 수가 있어. 그래서 바로 침엽수림이 나타나고, 이 침엽수림의 이름을 타이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타이가라는 말은 여기 러시아 지역에 있는, 러시아의 이쪽 아시아 지역을 우리가 시베리아라고 부르지, 시베리아에 있는 냉대림을 원래는 타이가라고 불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냉대림을 부르는 이름이 이제 타이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가,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하고, 플러스 냉대기후 중에서 온대기후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는 역시 우리 온대기후에서 이야기를 했던 호남림도 나타나는 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호남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낙엽, 화렵수가 같이 침엽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냉대기후 중에서도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좀 하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의 환경이 냉량 습윤이라고 했는데,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포드졸이라는 흙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포드졸은 전반적으로 약간 하얀, 허연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나름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날씨가 춥다 보니까 토양에서 미생물들이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영양분 같은 것들이 그 토층의 이쪽 껍데기에 남아있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흰색이나 회색, 이런 밝은 색을 띠게 되는 토양을 우리가 포드졸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포드졸은 이 냉대 기후에서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영양분들이 땅 밑으로 빠져버렸으니까 이 땅을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식물이 자라는 데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치, 불리한 편인 거야.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은 이곳에서 이렇게 빽빽한 침엽수림이 존재한다고 했지. 그 이유는 뭘까? 바로 이렇게 이만큼 영양분들이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려볼게. 풀들은 뿌리를 얕게 뻗지. 그래서 여기에는 영양이 없어요. 풀들은 자라기에 좋지 못해요. 하지만 나무들은 기본적으로 뿌리를 깊게 뻗는 편이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영양분이 하여튼 어딘가에는 있잖아. 이 깊은 곳까지 영양분이 있는 곳까지 나무들이 뿌리를 뻗어 주었기 때문에 침엽수림이 형성되는 데에는 포도졸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비옥도가 낮은 편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어떤 부분? 이렇게 풀을 키우는 데에 불리한 편이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냉대기후 지역의 구분과 분포를 보게 되면은 냉대 수변기후 같은 경우는 북미, 이쪽 북아메리카 지역과 아마도 이제 자꾸 나오니? 이쪽 캐나다와 미국 북부 이쪽 지역일 거야. 이쪽에서 냉대 수변기후가 나타나는 편이고 아니면은 유라시아 대륙 북부의 넓은 지역 이쪽 지역이겠지? 이쪽에서 넓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대 수변 기후는 한대 전선대의 영향으로 고위도 저압대 그 인근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대 전선대의 영향으로 연중 강수가 고른 편이다. 왜? F 기후니까. DF니까. 그리고 겨울이 춥고 길고 여름은 짧은 편이다. 북부 지역에는 타이가 아까 이야기한 침엽수 림이 분포하고 남부 지역에서는 호남림 침엽수와 낙엽 화엽수가 같이 있는 호남림과 그다음에 농업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라고 해서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온라인 과제를 할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물어봤었어. 우리나라는 어떤 기후일 것 같니? 라고 물어봤었거든. 그때에 대한 답을 이제 여기에서 해주면은 우리나라는 냉대기후와 온대기후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이 정도의 선을 그어서 여기는 C기후, 여기는 D기후가 나타난다. 선을 좀 더 후하게 그려줘야 될 것 같아. 한 이 정도? 더 이렇게 하나? 어쨌든 이 정도를 가지고 C기후와 D기후를 가르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 기후는 거의 한 30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게 C기후다, D기후다 한눈에 보고서 판독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궁금하다고 우리가 한 군데 이렇게 있으면 돈독에 대고서 30년 동안 자 최하늘 평균 기온 계산해보자. 여기 영하 2.6도네 온대기후야. 이러기엔 너무 시간도 아깝고 인생도 아깝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영하 3도를 구분을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제 우리가 판독을 하냐면은 바로 식생이야. 영하 3도보다 추운 데에서 살 수 없는 나무가 있다면은 그 나무가 자라면은 여기는 온대기후구나. 여기는 이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걸 보니까 냉대기후구나 라고 판독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나무들 중에 크게 감나무 그리고 대나무 이것들이 영하 3도보다 그러니까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보다 높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 대나무가 있다. 대나무를 쉽게 볼 수 있다. 감나무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다면은 이곳은 온대기후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없다면은 그곳은 아마도 냉대기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북부 아니면 이제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냉대 수변기후 지역에서도 남부 지역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냉대 겨울 건조기후 같은 경우는 대륙의 영향으로 겨울 기온이 매우 낮고 그 다음에 연교차는 매우 큰 편이다.
즉 여름철에는 아무리 냉대기후라고 해도 그렇게 막 추울 것 같다, 서늘할 것 같다 그러지 않아. 거의 이제 적어도 우리나라의 초여름 정도까지는 날씨 기온이 올라가는데 결국 이 지역에서 연교차가 큰 이유는 겨울철 평균 기온이 매우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은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당연히 W 기후니까 여름철의 강수가 집중이 될 거고 위치는 유라시아 대륙의 북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세계에서 이제 사람이 사는 곳 중에 가장 추운 곳이라고 하면은 저기 시베리아의 오이мя콘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 마을도 아마 이제 냉대 겨울 건조 기후 때에 해당을 할 거야. 그래서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 있고 냉대 기후 지역에서 주민 생활하면은 통나무를 이용한 전통 가옥. 통나무 가옥이고 이 통나무 가옥의 이름은 대표적으로 이제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즈바라고 하는 그런 가옥의 형태, 가옥의 이름이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곡물과 가축 재배. 당연히 이거는 그런데 남쪽이겠지. 냉대기후 지역에서도 남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타이가에서는 이 타이가에 많은 숲을 잘 베어서 하는 임업이 활발하다. 그래서 열대기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곳의 나무들로는 보통 종이, 휴지 같은 펄프 이런 것들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베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이야기하면 뭐 캐나다나 아니면 이제 유럽, 북유럽의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쪽에서도 냉대기후 당연히 나타날 거고 아니면은 이 드넓은 시베리아 벌판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교과서 이제 같이 이어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야기 다 했고 여기에서 한 가지 굳이 더 쓰면은 이 기후는 연교차가 매우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일교차가 큰 기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있을까? 열대기후. 이거는 근데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연교차도 워낙 작으니까 일교차가 조금 더 크다 이런 의미였고 일교차가 정말로 큰 기후는 바로 비기후. 절대적인 수치로도 비기후에서는 일교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연교차가 매우 큰 기후 하면은 우리는 냉대기후 혹은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 이쪽을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나머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으니까 일단 냉대기후의 특징과 주민생활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한번 싹 지우고 이제 한대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한대기후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가장 날씨가 추운 기후이고 그래서 이 한대기후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아까 냉대기후 얘기하면서 최난월 평균기온 이야기했었지. 최난월 평균기온이 10도보다 이번에는 낮은 기후를 우리는 한대기후라고 부른다. 그래서 한대기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 ET랑 EF로 나뉘어지는데 얘는 툰드라 기후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는 빙설 기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툰드라 기후 같은 경우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0에서 10도. 그 다음에 빙설 기후 같은 경우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0도보다 낮은 곳.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조기후와 함께 무수목 기후에 해당한다. 건조기후는
강수량이 부족해서 무수목 기후가 나타났다면 이곳에서는 기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낮은 기온으로 인한 무수목 기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툰드라 기후랑 빙설 기후 중에 툰드라 기후에는 그나마 이제 최나노의 평균 기온이 0도에서 10도라고 했지. 짧은 어떤 여름이라고 부르기에는 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짧은 여름 기간에는 최나노의 평균 기온, 즉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땅이 전부 녹진 않아도 땅의 이제 겉부분, 껍데기는 녹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녹는 기간 중에 잠깐 이끼나 지의류가 자란다고 하는데 이끼는 여름에 땅이 녹지. 그래서 이끼나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이끼나 지류 등이 자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따가 주민생활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술록이라는 동물을 유목하는 형태의 그 농업활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활동층과 영구동토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겨울이 되면은 땅이 어는 것은 쉽게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울이 그렇게 춥지도 않고 겨울이 그렇게 길지도 않기 때문에 그 겨울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땅이 금방 녹아서 제 상태로 돌아오는 반면에 툰드라 기후 같은 경우는 겨울이 길고 여름은 짧기 때문에 1년 내내 땅이 얼어 있다가 잠깐 짧은 기간만 녹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짧은 기간만 녹기 때문에 땅이 완전히 녹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녹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았다 얼었다 하는 그런 층을 활동층이라고 하고 그 밑에 1년 내내 얼어있는 층은 영구동토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민생활 중에 고산가옥 이것과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쪽 환대기후의 지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 여기서? 자,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활동층의 그 두께는 얇아질까 두꺼워질까? 지구온난화라는 얘기는 짧겠지만 여름의 길이는 더 길어지고 그 다음에 여름의 평균 기온은 더 높아진다는 뜻이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활동층, 그러니까 땅이 녹을 수 있는 땅이 녹을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더 많아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느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활동층의 규모가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것까지 같이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빙설기후 같은 경우는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도 0도보다 낮기 때문에 이곳은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만 덮여있는 지역이고 지도상에서는 이거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지도상에서 본다면은 빙설기후를 볼 수 있는 곳은 또 나온다. 여기 그린란드, 그 다음에 이 위쪽이 이제 북극 해지, 그래서 북극 주변 지역과 내려가게 되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 남극 대륙까지.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기후가 빙설기후 지역이라고 합니다. 주민생활은 일단은 빙설기후 지역에는 뭐 주민이 살지 않는 걸.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전통적으로는 인간이 거주하지 않은 곳이야. 다만 최근에는 과학이나 연구 목적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세종기지 같은 곳들, 이런 곳에 이제 연구의 목적으로 사람들이 일부 살고 있는 지역이 빙설기후라고 합니다. 반면에 툰드라 기후 지역은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 순록, 유목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살고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름이 너무 짧고 무수목 기후인데 농업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순록, 유목과 같은 가축 사육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열대 우림 기후에서 보았던 고산가옥을 이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고산가옥을 짓는 이유는 바로 땅이 녹아. 그러면 어때? 내 집을 지었는데 집 밑에 있는 땅이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녹으면은 어떻게 될까? 가옥 파괴, 집이 무너질 수가 있겠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땅 위에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그 말뚝 같은 것을 받고 땅 위에 집을 짓는 형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라, 집뿐만 아니라 아니면 어떤 파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툰드라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높게 짓는 편이라고 하는데, 그 그림을 한번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볼게. 자, 이제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당겨지나? 안 당겨지네. 여기에다가 그냥 땅을 여기에다 어이구, 요 지역에다가 그냥 집을 지어버리면은 어때? 내가 살고 있는 그 열에 의해서 땅이 녹아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집이 무너지거나 기울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겠지. 그래서 아예 콘크리트와 자갈로 땅이 놀라지 않게 땅을 다지고 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영구 동토층까지 그 말뚝을 박아가지고 집을 짓는 형태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한번 볼까? 보게 되면 이쪽에는 이제 무엇을 철로라고 해야 되나? 기찻길 같은 이런 것들이 있지. 이건 어떤 거냐면은 역시 원래 우리는 파이프 같은 것을 지하에 묻는 편이잖아. 근데 여기는 활동층이니까 지하에 묻었다가 땅이 이제 녹아서 막 움직이면은 파이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 전기야 끊기면 며칠 고생한다고 쳐. 석유 파이프 이런 거 터지면은 완전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파이프도 어느 정도 높이를 두고 집을 세운다라는 거고, 이건 이제 영구 동토층에서 그냥 그 활동층의 집을 그냥 지었다가 무너져가고 있는 집,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툰드라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농업활동은 불가능하고 유목이나 이런 것들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까지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수렵 활동이 추가된다. 수렵까지. 이 정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교과서 또 같이 보면은 대부분 또 역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냉한대기후 이야기를 했는데, 냉한대기후에서도 역시 교과서에 또 42페이지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각 냉대 습윤, 냉대 겨울 건조, 툰드라, 빙설기후에 대한 기후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열대기후 지역 이야기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 기후 그래프들을 보면서 이게 왜 이 기후구나 라는 것들을 각각 그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학교 오게 된다면은 선생님과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고, 이제 다음번에는 학교에서 만나요.